네, 월요일입니다. 이지원의 크로스체크 들어갔고요. 월요일 방송이 사실 3주 만에 있어서 이지원 대표님 오랜만에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네요. 대표님 먼저 모시고 이번 주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일단 사실 안 계신 와중 동안 시장에 좀 조정이 있었어서 이 조정부터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배경이 어디서 왔다고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하나는 일단 너무 많이 올랐다. 이게 특히 빅테크 기업들 위주로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가 개인들도 있을 거고 일부 단기 펀드들도 펀드 재편 의지가 좀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연초에 몰리면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조금 커져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좀 선반영되었다는 부분에서 오버슈팅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제 속도론이 좀 있습니다. 결국은 이 속도론과 이 차익 실현 매물 이 두 가지가 지금은 조정을 좀 야기했는데 이 조정이 뭐 하락으로 전환될 만큼 아주 크다라고 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어쨌든 미국은 지금 금리 인하 이제 기조에 들어갈 수 있는 금리 동결 시기고 특히 국채 금리가 지금 단기적인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크게 보면은 추세적으로 고점을 한번 찍었기 때문에 여기서 증시가 크게 펀더멘탈적으로 훼손되면서 밀릴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이런 이제 차익 매물이 일부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미국을 보면 증시 대기 자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역시 이제 이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고객 입탁금이 59조 원을 좀 넘어섰고 미국은 IMF 단기 자금이 8,250조 정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연말부터 급격히 유입이 많이 됐는데 이 MMF 자금은 단기적으로는 물론 방향성을 좀 어느 정도 대기하는 자금이긴 하지만 지금 국채 금리가 하락을 한다면 특히 이 MMF는 단기 국채 금리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분들이 대부분 증시로 유입될 수 있는 자금들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이런 조정은 일단은 받아야 될 구간에서 하단 조정이다라고 본다면 그 이상의 조정 이상의 의미를 크게 부여할 필요는 없다. 국내 증시도 역시 보면 매도의 주체가 외국인이 아닙니다. 기관도 투신이나 연기금이 아니거든요. 프로그램 매도에 의해서 나오는 것은 결국 외국인들의 대규모 선물 매도인데 이거는 연말에 대규모 매수했던 부분이 다 한매도라고 보면 역시 조정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받아야 될 구간에서 받은 조정이다라는 말이 가장 좀 인상에 남네요. 그렇기 때문에 뭐 너무 많이 올랐으면 조금은 털고 가야겠죠. 그 부분들이 이제 끝났느냐 안 끝났느냐가 중요한데 지난주에 고용이 발표되고 나서 사실 굉장히 좀 서프라이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오른 걸 보면 이 부분들이 확실히 조정의 폭은 크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안도감을 주기도 했던 것 같아요. 고용은 어떻게 보셨어요? 고용 이제 상당히 탄탄하게 나왔죠. 실업률도 굉장히 좋았고 낮았고 비농공 취업자 수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시장 반응은 크게 좋지가 않았죠. 다만 우리가 이제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 조정 구간에서 물론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단기 압박 요인으로 작용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고용 지표가 역으로 상당히 안 좋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주가가 상승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펀더멘탈적으로 본다면 역시 이제 경착륙에 대한 우려감이 커질 수 있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은 조정 구간에서 펀더멘탈적으로 훼손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은 조정일 뿐이 아니라 좀 더 확신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고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 가장 예상이 빗나갔던 지표 중에 하나인데 대부분의 이제 피크론 혹은 리오프닝 이후에 아주 감소폭이 클 것이다라는 우려감 하지만 실제로 마지막까지 작년 연말까지도 상당히 고용은 탄탄하게 나왔고 역시 이 부분이 연초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을 보면 지금은 어쨌든 고용과 관련돼서 소비 이런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높아져 있다. 다만 이제 이 부분 때문에 금리 인하 시기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라는 부분을 놓는 갑론을박은 어떻게 보면 지엽적인 문제로 이 부분이 당장 주가의 변화를 크게 펀더멘탈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1만 건이 나왔기 때문에 예상보다 좀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는 있었지만 어쨌든 지금은 고용도 봐야 되고 물가도 봐야 되고 금리도 봐야 되는 상황에서 좀 지엽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셨어요. 그러면 이번 주 이슈들, 산적한 이슈들을 하나씩 열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당장 가시화된 이슈로는 내일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도체주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일단 삼성전자 실적은 역시 그렇게 기대치를 벗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모두 가이던스 상향했고 특히 1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역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영향을 더 크게 받았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보다 못할 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이제 가장 크게 그 대두되는 부분이 4분기에서 반도체 부분에서의 실적 감소가 어느 정도 줄었느냐 여부와 함께 지금 현재 이제 재고가 많이 소진된 상태에서 1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어느 정도 상향되느냐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좀 맞출 것 같고요. 이 반도체 사이클론과 맞물리면서 HBM 반도체에 대한 기대치도 아마 점차 높아질 건데 물론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만큼 HBM 반도체의 역할이 지금은 크진 않지만 역시 DDR5라든지 고사양의 D램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수혜가 예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4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1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어느 정도 높게 나오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는 실적이 영업이익이 한 3조 한 4천억 정도에서부터 뭐 크게 잡으면 4조 원까지 예측하는 회사들도 나오고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은 아마 예상치에서 크게 벗어날 것 같지 않고요. 더 중요한 부분은 1분기 말씀드렸던 가이던스 여기서 HBM 반도체와 DDR5 같은 고사양의 D램에 대한 실적 개선 부분이 크게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은데 지금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을 대비해서 본다면 오히려 삼성전자가 좀 더 실적이 좋게 나오지 않을까 라고 좀 보여지고 이 삼성전자가 반도체 3사 그 메모리 반도체 3사 중에서 작년에 가장 어려울 때 캐펙스 투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걸 본다면 올해 시장이 전환된다, 상승 전환된다라고 보면 이 부분에 대한 투자가 조금 더 빛을 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단은 영업이익 전망치가 4조대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말씀해 주신 대로 1분기에 대한 가이던스겠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가장 관심이 많은 HBM이 과연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을지 두 가지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관심 있는 부분 첫 번째가 반도체라면 두 번째는 거의 바이오라고 말해도 무방할 정도로 관심이 높거든요. 최근에 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제약바이오 섹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제약바이오는 올해 주목해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멘텀이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좀 겹치면 섹터 자체가 레벨업이 될 수 있는 펀더멘탈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는데 일단 제약바이오는 크게 보면 팬데믹 이후에 신약 출시가 몰린다는 실적 개선의 기대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연말부터 불고 있는 금리 인하 수혜와 관련되어서 미국 쪽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가장 크게 반영이 되었던 부분이 뭐 은행이나 헬스케어 그리고 지금 자동차 이런 쪽이거든요. 그러면 역시 이제 여기에도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쪽이 주목을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이런 신약 출시에 대한 기대감, 실적과 함께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감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2023년도에 가장 캐펙스 투자가 많았던 섹터를 보면 S&P 평균을 상회하는 절대적인 그 가치가 좀 높은 수치를 기록했던 섹터가 역시 AI 반도체 쪽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EV, 2차전지 배터리 쪽이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 헬스케어 쪽이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제약바이오 쪽은 여러 가지 모멘텀이 상당히 상승 쪽으로 겹치는 모멘텀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제약바이오 쪽에 접근할 때는 두 가지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 열풍선 좀 불었던 뭐 비만이나 탈모나 이런 모멘텀에 의한 종목들과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펀더멘탈 실적에 기반한 종목을 좀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이제 가장 큰 하두가 ADC 관련되어 있는 항암제인데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ADC 관련되어 있는 그 제약 바이오 업체들은 사실 주가가 상당히 많이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앞두고 차익 실현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모멘텀으로 가는 종목들은 미리 차익 실현 좀 하시는 관점. 반면에 펀더멘탈 쪽으로 보시는 실적 관련된 종목들, 예를 들면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이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ADC 관련되어 있는 원료를 생산한다. 이런 그 펀더멘탈적인 뉴스가 나오는 종목들은 좀 긴 호흡으로 길게 좀 보는 전략, 구분해서 모멘텀 종목과 펀더멘탈 종목을 구분해서 대응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AI 전기차와 더불어서 헬스케어를 거의 3대장으로 지금 꼽아주셨어요. 투자도 집중되고 있고 모멘텀도 늘어나고 있는 세 개의 섹터. 그중에서도 헬스케어주는 또 모멘텀주와 실적 기대주 이걸 또 나눠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벤트 드리븐 전략과 함께 좀 길게 가져갈 종목들을 잘 구분해 놓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정치적인 이슈 중에 이번 주말에 대만 총통
총통선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 부분의 영향력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올해는 정치적인 선거가 워낙 글로벌하게 그렇죠. 많기 때문에 예. 뭐 미국 대선이라든지 우리도 총선이 있고 대만은 이제 총통 선거가 이제 뭐 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지금은 뭐 3파전인데 실제적인 2파전 여기서 오차 범위에서 조금 앞서가는 게 민진당의 라이 후보가 아주 미묘하게 앞서가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민진당은 지금 독립 성향이 강하고 친미에 가까운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중국과 양안 갈등이 좀 증폭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일단 좀 반영이 되고 있고 아마도 미국도 이런 부분에서 지금 대만 총통 선거를 아주 면밀히 지금 지켜보고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지금 현재 이 대만 선거 결과에 따라서 국민당 후보가 되느냐 민주당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아마도 정치적인 그 결정이 상당히 좀 좌우가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미국이나 중국의 정책도 상당히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좀 민감하게 보는 부분은 지금 현재 미중 갈등에서 반도체와 관련된 반도체 칩법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대만의 TSMC와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조금 예외 규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냐라는 부분과 함께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만에서 민주당 후보가 아닌 국민당 후보가 당선되면 이 반도체 칩법 관련된 부분에서의 변화 여부 여기에 따라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런 부분들 정치적인 부분에 따라서 미중 갈등 규제 관련된 법안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일단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만 총통선거가 가져올 국내 증시의 영향에 대해서 최근에 리포트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와 대만이 갖고 있는 산업 구조가 또 비슷하기 때문에 오히려 뭐 대만에서 좀 리스크가 생기면 우리나라로 외국인 수급이 유입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어서 관련된 영향들 다음 주까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전략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번 주 뭐 대만 총통선거도 말씀드렸지만 CPI 발표되기 때문에 이 전후의 어떤 트레이딩 전략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번 주 전략 한번 정리해 주시죠. 일단 이제 CPI 발표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아마 이제 지금은 완연하게 2차 디스인플레이션 부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크게 노이즈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 3.1% 내외, 근원 CPI는 0.3% 내외 정도에서 나올 것 같고 지금 현재 물가 지수가 이 정도에서 이어진다면 아마 시장은 매크로적인 측면보다 점차 기업 실적에 좀 더 주목하는 모습을 좀 보일 것 같습니다. 금리가 동결되고 인하되기 직전에 이런 시기에서는 항상 말씀드리면 주도주가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조적인 성장성을 가져가고 있는 AI 반도체 그리고 금리 인하 수혜가 지금은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는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그리고 자동차 쪽에 조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 고조적인 성장성을 가져가는 쪽과 금리 인하 수혜가 예상되는 쪽에 어느 정도 스윙이나 트레이딩 관점 접근 이 두 가지로 나눠서 대응을 한번 해보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매크로 변수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인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증시 조정이 일단은 작년에 연말에 증시 반등이 10년물 국채금리 하락에서 시작이 됐고요. 그렇지만 연초 들어서 금리가 쭉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4%를 터치하고 또 4.1%까지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조정이 좀 나왔기 때문에 매크로 CPI 이번 주에도 중요한 포인트로 좀 짚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이제는 또 실적 시즌이 돌아올 겁니다. 이번 주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실적부터 시작을 해서요. 다음 주, 다다음 주 본격적인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주목하고 계시는 AI, 제약바이오, 자동차 업종 이쪽에 대해서 실적을 한번 기대해 볼 만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를 제쳐놓고라도 말씀드렸던 그 매크로 변수, 금리 인하, 점진적인 금리 인하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섹터 뭐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플랫폼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성장주 이쪽에서도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회를 계속 찾아보시면 올 한 해 다시 한번 또 지난해와 같은 영화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정은 일단락이 됐기 때문에 이번 주 다시 한번 반등의 트리거가 어디서 나오는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ISN 이지원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월요일 굿모닝 글로벌 순서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5시 55분에 돌아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역시 MTN 머니투데이 방송과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